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무원들의 산정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광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발표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내일 3차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받습니다. 이 심의가 한전공대 법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전당장이 아닌 전당장 직무대리가 또다시 선임돼 논란입니다. 2015년 개관한 문화전당은 지금껏 6년째 전당장 없이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돈 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15년 만에 결국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광주시 산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막바지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무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제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 자체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에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내역 3,920건을 확보했고 마찬가지로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광주시와 광산구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명단을 넘겨받아 둘의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어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르면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결과 입법 행위가 있으면 고소, 고발, 그리고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수사 전담팀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산정지구 개발 제안자가 LH였던 만큼 경찰은 광주시 공무원들뿐 아니라 LH 직원들과 가족들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사업 등으로 공직자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산정지구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 초에 발표될 광주시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에서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전체 투기성 토지 매입 규모는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까지 LH 소속 직원 2명이 사망을 했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의 연루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발표처럼 20명 상당의 LH 직원이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LH를 포함해서 전국의 단체장이나 지방 공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공직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재 광주는 어떤가요? 네, 사실 솔직히 광주에서 국토부 장관 사퇴 성명 정도는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의원까지 확대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기를 한 공직자를 색출해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의 그 본질은 투기성, 그 개발, 택지 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했느냐이기 때문에 그 일반 그 기초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 해당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아무도 안 나서고 있으니까 우리 MBC가 좀 한번 나서줬어도 좋겠습니다.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땅 투기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럼 공직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을 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그 비밀을 이용을 한 부분인 거죠. 공공 뭐 주택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가장 무겁게 처벌을 하는 법은 부패 방지법에
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다소 강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공직자들이 이렇게 각종 개발 정보를 먼저 알았을 때 투기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그동안은 왜 막지를 못했던 건가요? 예,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지분 쪼개기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그 투기 방식이 좀 나날이 좀 세분화되고 진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못 따라가는 부분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지분 쪼개기라는 부분도 대토 방식, 즉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현금 청산을 하지 않고 개발된 택지의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 그 토지 매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취득 경위는 묻지 않는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이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비롯해서 관련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공직자 범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을 하는 게 뇌물죄인데요. 뇌물죄 처벌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음에도 뇌물죄가 뭐 근절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제정이 된다라고 해도 근본적인 그 방지 대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 현재 공직자들이 공직에 진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백지 신탁을 하는데 부동산 백지 신탁제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직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다. 이런 부분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여당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셉니다. 하루빨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개와 먼지 때문에 오늘 하늘이 흐립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해남의 가시거리 120m 안팎 등으로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지역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날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세먼지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날은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의 암 발병률이 아주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원청보다 8,000명 더 많은 2만 5천여 명, 남성이 94%, 여성은 6%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최근 10년간 암 진료 기록을 받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남성은 악성 중피종이 전국 평균의 2.1배, 갑상선암 1.5배, 신장암 1.4배 등 5개 암 발병이 전국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1,500여 명에 이르는 여성 노동자의 암 발병 실태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혈액암이 15.5배, 루게릭병 11.5배, 중추신경계통암 8.8배 등 17개 암 발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또 여성의 백혈병과 루게릭병, 남성의 악성 중피종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에서만 발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에서 원청에 이어 하청 노동자들의 암 발병도 우려할 수준인 걸로 드러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철 공정에서 발생하는 발암 물질과의 상관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 원청뿐만 아니라 제철소 내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포스코 하청업체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진단과 위험성 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측은 여성 하청 노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암 진단 건수를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1차 진단명은 최종 확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확진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가암 등록은 첫암 진단 시점,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1차 진단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혀 포스코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규탄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포스코 산재 사고로 19명이 숨졌지만 이사회는 최고 경영자인 최정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며 이는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어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어진 국민기업이지만 환경오염 은폐와 언론 통제, 노동 탄압을 일삼는 등 기업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며 국민의 환경권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문턱에 걸려있는 한전공대 특별법이 내일 3차 법안심사 소위 심의를 받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11일 두 번째 열린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또 넘지 못해 계속 심의 안건으로 분류됐는데 내일 마지막 3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이 소위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오는 18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는 16일 심의가 법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돈 선거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15년 만에 결국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양진석 호원 회장과 현 상공회의소 회장인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 등 2명이 입후보했는데 상위 회장에서의 경선은 지난 2016년 이후 15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2명 등 92명의 투표로 진행되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극장이 없어 영화를 보기가 쉽지 않죠. 지난 1월 전남 한평에 자동차 극장이 개장해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반 영화관 방문을 꺼리는 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비 축제로 널리 알려진 전남 한평의 엑스포공원. 날이 서서히 어두워지자 차량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도 화면이 점차 또렷해집니다. 지난 1월 말 개장한 한평 자동차 극장으로 차량 180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은 2개로 지역 대표 브랜드인 황금박쥐관과 나비관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한평 자동차 극장 개장 40여일 만에 누적 관람 대수는 1,800대에 달합니다. 한평에 자동차 극장이 생겨서 와봤는데 너무 좋고요. 농촌에 이런 극장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가족이나 연인끼리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비노출된 채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이 자동차 극장을 찾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가기도 부담이고 야외 한평에 야외 극장 생겨서 가족들하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매 시스템도 구축돼 한평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평 구민들에게는 영화를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요. 인근 지자체 주민들에게는 저희 한평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자동차 극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이 없었던 한평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동차 극장. 지역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또 효율성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지난주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설관리공단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용역 결과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모두 7곳,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자연휴양림, 드라마 촬영장과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시청사 주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이번 주 전남도와 2차 협의에 나섭니다. 의회 협의를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7월쯤 시설관리공단을 출범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본격적으로 협업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금년 7월에 출범하게 되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쟁점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접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공성과 행정 서비스가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천시의회는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 공공성 담보와 노동 여건, 서비스 변화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설물들을 운영할 때 대시민 서비스 질이 경향적으로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출범한 뒤 2017년에 공단으로 전환된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시 청소 업무와 체육시설, 주차장, 소각시설을 관리하면서 근무자도 400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단은 운영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공공성과 수익성에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방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합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리 갖춰 나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순천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새로운 행정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총괄할 전당장 자리에 또다시 직무 대리가 선임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당장 직무 대리에 최원일 전 국립현대미술관 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장, 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화전당은 그동안 5차례 전당장 공모가 무산돼 2015년 개관한 이래 6년 동안 전당장 없이 줄곧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소속 의경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밤 자정쯤 광주 용봉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2%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22살 A상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외박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달아나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부자관계인 오지호 화백과 오승우 화백은 대를 이어가며 남도 서양화의 맥을 지켜왔는데요. 두 화백의 작품이 한자리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던 탱화입니다. 한국 서양화단의 거목 오지호 화백의 작품입니다. 오지호 화백이 6.25 이후 중건이 이루어진 광주 원효사를 위해 그린 작품으로 유화로 그려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지호 화백의 아들 오승우 화백이 그린 유화, 탱화 두 점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불교 탱화는 보통 이렇게 화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께서 작업을 하시고 우리나라 전통 그 색채로 작업을 하는데요. 유화로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원로 서양화가 오승우 화백의 작품 기증으로 오승우 미술관이 개관한 건 2011년 2월. 연간 10,000명 안팎의 관람객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10년간 쉼없이 54차례의 전시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10번째 생일을 맞아 오승우 화백과 아버지인 오지호 화백의 귀한 작품들이 대거 전시됐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등 195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도 서양화의 전통과 흐름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층들이 예술을 향유해서 좀 더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점에 저희 미술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에 셋밖에 없는 우수 공립미술관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무안 오승우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은 5월 11일까지 온라인 전시를 병행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제13회 광주 비엔날레가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가운데 입장권 예매가 진행 중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온라인에서 예매권을 사전 판매하고 있다며
현장 판매보다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을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기간을 73일에서 39일로 줄였고 관람객 수와 관람 시간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본부 세관이 발표한 2월 광주 전남 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8.6% 증가한 41억 7,8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 8.1%, 1월 10.4% 증가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한 29억 4,2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2억 3,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문을 연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1기 때와 같은 180명으로 오는 16일부터 4월 12일까지 광주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로 학력과 전공, 성적,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발되면 7달 동안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평일에도 자전거를 들고 광주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에만 허용해왔던 전동차 내 자전거 휴대 탑승을 평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휴대 탑승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전동차의 가장 앞과 끝 두 칸에서만 가능한데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을 해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와 먼지가 뒤엉켜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현재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국 북부 지역에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까지도 먼지가 가득하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 착용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조금 지나고 있지만 서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현재 해남의 가시거리는 120m 안팎으로 강이나 호수 또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안개가 매우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늦은 새벽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지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날은 포근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도 17도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 되겠는데요. 특히 수요일 광주의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낮아지면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